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업종 강의. 오늘은 코스닥 금융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금융업종 231번이죠. 코스닥 금융업종은 역시 코스피의 금융업종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뭐 흐름이 비슷한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전혀 다른 흐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비슷한 점은 역시 지주사들이 많다는 그런 흐름이고요. 증권사도 있습니다만은 창투사들이 많은 게 특징이죠. 아무래도 뭐 코스피의 증권사들이 거의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은 증권사는 거의 없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창투사들, 창업투자 회사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많고요. 또 스펙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또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는 그 정도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주사하고 창투사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창투사들은 그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주사는 역시 지수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수가 많지만 뭐 중요한 종목들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업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금융업종과 비슷하지만 다른 흐름이고요. 창투자, 지주사, 스펙 등이 대부분입니다. 스펙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합병을 위해서 만들어진 뭐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기업들과 합병을 해서 또 상장하는 그런 하는 기업들과 합병을 해서 나중에 또 등치를 키우는 그런 기업들이 스펙이죠. 테마로 움직이거나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많고요. 창투사는 테마, 지주사는 지수를 보고 접근하면 된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뭐 APS 홀딩스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주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창투사죠.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은 뭐 암호화폐 테마로도 움직이는 그런 테마들이고요. 또 창투사들이 움직였을 때는 같이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스펙 보이시죠? 스펙들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골프전 뉴딘 홀딩스 뭐 이렇게 지주사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기업들만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뭐 기업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무슨 네오이지 홀딩스라든지 대성창투 그리고 뭐 덕산하이메탈 이런 기업들은 또 금융업종과 좀 성격이 좀 다른 그런 기업이죠. 린드먼 아시아는 가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일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역시 산하정책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테마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방은 쿠첸의 지주사죠. 그래서 뭐 밥솥 관련해서 중국 관련 그런 또 테마가 있었을 때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피치로테크도 가끔 테마로 움직이죠. 대북 관련해서 뭐 그런 흐름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또 그런 뉴스가 났을 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투사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다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 관련 그런 기업이죠. 자, 뭐 이녹스,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 증권사죠. 뭐 많지 않은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인터파크홀딩스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니 투자, Q캐피탈, 창투사들, TS 인베스트먼트, 박스넷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게 움직임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 좀 너무 안 갔는데 싶었을 때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축은행도 있고요. 하림지주는 뭐 닭고기주로 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캐피탈, 홈센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비금속 관련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건축과 건설 이쪽의 흐름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이다. 그리고 휴원스 글로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원스 자체가 뭐 기업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관심 종목에 이렇게 쭉 한번 넣어볼까요? 앞에는 종목 코드고요. 자, APS 홀딩스부터 쭉 종목들이 나와 있죠. 네.
휴원수 글로벌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종목들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을 이렇게 쭉 한 곳에 모아놓고 보면은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죠. 휴원수 글로벌은 기업 흐름이 괜찮죠. 역시 제약업종에 제약 사업을 하는 쪽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이 별로 없는데 괜찮은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을 처음 발견했을 때가 2013년이었습니다만 참 주가의 변동도 컸고요. 시간이 좀 지났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팍스넷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다 들어보셨죠.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자, 창투사들 TS 인베스트먼트. 창투사들이 뭐 아주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거나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투자 회사라는 게 성공하면은 아주 대박이 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기술투자, 암호화폐 테마의 대장주 중에 하나죠. 이런 종목들은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인터파크홀딩스는 보시면 실적이 조금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뭐 1,4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이고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정말 크게 빠지면 언젠가 한 번 정도씩은 가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비츠로테크, 뭐 차단기나 개폐기, 뭐 이렇게 전력기기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리고 뭐 핵과 관련한 뭐 그런 쪽의 사업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비츠로테크는 다양한 좀 뉴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부방, 네, 앞에서 언급했지만 쿠첸, 자회사 쿠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베스투자증권은 증권중개업, 증권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코스닥의 증권사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만 거의 몇 개 안 되는 그 중에 하나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원수 글로벌은 앞에서 살펴보셨고요. 자, 보시면은 대표적인 종목들 대성창투. 대성창투는 창투사 중에서 워낙 또 유명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오에이지홀딩스는 지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뭐 게임 관련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뭐 SV 인베스트먼트라든지 SBI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지주사들은 지주사의 흐름, 지수를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창투사들은 또 테마가 나왔을 때 정부에서 어떤 또 창업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편다든지 또 정부가 초기가 되면은 그 창투사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 면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선거가 있을 때도 움직이는 게 창투사들이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업종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흐름이 괜찮죠. 뭐 2007년에 고점을 한동안 뭐 넘지 못했습니다만은 흐름 자체가 꾸준히 지수가 가면은 결국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금융업종은 뭐 지수를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도 테마로도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수의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네오엘지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좀 상당히 좀 억울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인터파크홀딩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크게 시세를 언젠가는 한번 또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성창투 계속해서 이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선이 있었던 뭐 2017년이라든지 또 뭐 그 이전에도 선거 때 막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흐름이 사실 뭐 증권사들이 지수가 가면은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상당히 약하죠. 과거처럼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았던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리한 면이 있었다. 근데 이제 지수가 가면은 한 번쯤은 정말 크게 튈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캐피탈은 좀 이슈로 이렇게 움직였던 흐름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그런 다른 창투사들과 똑같은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던 흐름인데 결국은 같이 흐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원스 글로벌 이 종목은 제가 처음에 발견을 했던 게 2013년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주가의 상승이 나왔었죠. 뭐 아쉽기도 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고요.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시세 분출이 되겠구나 했는데 결국은 강하게 한번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메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국 쪽에서 어떤 그 산하 제한을 푼다든지 또 출산 정책을 정부에서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는 반드시 또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개별 종목별로 이렇게 흐름들을 따라 판단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주사들은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요. 창투사들은 이슈가 불거졌을 때 나오는 그런 흐름, 그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은 기본적으로 증권과 관련된 기업들은 지수와 같이 움직입니다만은 이 코스닥 금융 같은 경우에는 창투사들이나 스펙이 많아요. 그래서 스펙은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고요. 창투사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주사들은 결국은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금융업종에 대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종목들을 좀 보여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다 이렇게 항상 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같은 뭐 창투사나 지주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흐름들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 고유한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참고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뭐 인터파크 홀딩스라든지 메일홀딩스, 이런 기업들, 또 대성창투 이런 기업들은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향후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금융업종의 이런 그 고유한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좋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네, 오늘은 코스닥 금융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